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년 전에 이력서 유출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관련 질문들이 좀 있어가지고 한번 이력서도 그 당시에 유출된 이력서도 이력서의 한 부분이 유출이 된 거죠. 이게 그 친구가 여자아이였는데 20대 초반? 이제 초중반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어리고 되게 착한 여자아이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개발 잘했거든요. 영어도 잘하고 명문대예요. 명문대 나온 친구. 그래서 이 친구가 탐이 많이 나죠. 많은 회사들에서 이 친구가 많이 탐이 났을 거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오퍼를 줬는데 그 회사 말고 더 좋은 조건으로 연봉도 많이 주고 훨씬 더 좋은 회사가 있어서 죄송한데 제가 딴 데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회사가 감히 우리 회사가 오퍼를 줬는데 거부를 해? 라고 하면서 이력서를 유출한 사건이 있었어요. 페이스북에 CTO가 글을 올린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을 따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 친구가 고소한다고 얘기하니까 개인정보 유출로 당연히 큰일 나죠. 그리고 사실 그 회사명도 있는데 그때 화가 나서 이 회사명을 공개할까 하다가 혹시나 이 친구한테 피해가 가게 될까봐 그냥 참았습니다. 이 회사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절대 지원 안 하겠죠. 저 회사는 오퍼 줬는데 안 가면은 이력서 유출하는 회사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냥 참고 인내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페이스북 글은 지워졌는데 이거를 이제 나른 사람이 이제 그 자료가 남아 있어서 계속 뭐 남았죠. 근데 이 친구 이제 경력 6년 차 돼가지고 지금은 뭐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거니까 사실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거와 관련된 게 나오니까 이제 그 이때보다 얼마나 더 지금 스택은 어떤가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막 읽어보면 선생님 최근에 수료생은 저기 스펙에서 어느 정도 더 추가되었을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요즘 많이 강조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랑 블록체인 쪽이 많아요. 그쪽이 돈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쪽을 지금 공부하시는 거 많이 추천을 드려요, 현재는. 왜냐면 일반 개발자들의 수요는 정체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잘하는 사람은 항상 부족하지.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이제 저한테 이런 말씀을 질문을 주시는 분들은 신입 개발자이거나 초보 개발자의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수요를 봤을 때는 정체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왕 할 거면 조금 더 예전보다 좀 깊이감 있게 좀 오래 공부를 하더라도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쪽이나 아니면은 또 그에 준하는 좀 기술적으로 어려운 쪽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 여기서 막 아래 댓글도 참 재밌는 게, 아직도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은데 꼭 몇 년 공부를 해서 전문가 수준 이상이 되어야지 이력서에 쓸 수 있다는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결과로 증명했는데 뭐가 꼬우신 걸까,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거 여기 있는 기술을 다 막 찍먹을 했다 막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친구가 연봉을 부른 게 4천대 초반에서 4천대 중반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기 있는 기술들을 뭐 어떤 질문을 했는데 모르더라 막 이런 얘기를 자꾸 막 하는데, 일반적으로 개발해서 포트폴리오 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충분히 회사에서 그냥 업무를 소화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는 수준으로 다 훌륭하게 해냈거든요. 보통 한 경력이 그 당시에 뭐 4천, 그 당시 4천이니까 지금은 5천 이상이지만 6년 전에 4천 이상이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그 정도면 경력 한 2, 3년 정도 되는 개발자 정도 아웃풋만 나오면 되는데, 그런 개발자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잘했어요. 지금도 경력자 대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비슷한 연봉이면 경력자가 있고 신입이 있어. 비슷한 실력이면 당연히 경력자들을 선호하겠죠. 근데 저희가 부른 연봉이 5천, 6천, 7천인데 경력자들이랑 비교를 해서 괜찮으니까 그 회사에서 오퍼를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친구 오퍼도 6개, 7개씩 받았어요. 막 8개씩 받고 그랬어요, 이 당시. 가성비가 좋다 판단을 하신 거죠, 많은 회사에서. 그러니까 뭐 지금도 훌륭하게 성장했고 너무너무 잘해요, 지금도. 근데 아무튼 그런 건데, 문제는 이거를 완벽하게 하는 거를 원한다면 저를 채용하세요. 근데 제가 연봉 4천이겠습니까? 저 11년, 12년 전에 연봉 1억이 넘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무슨 이거 다 완벽하게 뭐 얘기해드릴게요. 여기는 코덱, FFmpeg 구조, HLS 얘네가 어떻게 동영상을 슬라이스 해가지고 화질별로 나누는지 원리에 대해서 다 설명해드릴게요. 웹RTC에 들어있는 RTP 프로토콜 다 설명할 수 있고요. 막 말씀하세요. TCP/IP 저 이거 와이어 샤크로 하나하나 다 까면서 모든 원리에 대해서 막 제 눈으로 다 확인하면서 학창 시절부터 다 할 줄 압니다. 웹소켓 원리도 너무나 잘 알죠. 유니티도 학교 다닐 때 많이 했었고, 또 안드로이드는 당연히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살았으니까 굉장히 많이 했고, 저 게임공학과 출신이니까 당연히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 같은 건 옛날부터 익숙했고, 데이터베이스도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막 많이 얹어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원하시면 제가 아는 데이터베이스 다 얹어서 개발할 수 있고요. 쿠렌토, 야누스 뭔진 아십니까? 이거 사실 되게 많이 쓰는 기술이 아니라서 이런 특수한 그 회사들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줌 같은 회사에서만 쓰는 기술이라서 알고요. 뭐 노드.js, 뭐 이벤트 드라이브는 이런 거, 뭐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요. 네티도 설명할 수 있고요. 엔진엑스, 아파치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만 하세요. 뭐 어떤 라이브러리 쓰든 다 할 수 있어. 근데 제 연봉이 4천이겠냐고요. 당연히 12년 전에 1억이 넘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제가 못해도 1억에서 2억 사이는 된다는 거죠. 아무리 최소로 잡아도. 그러니까 그런 아웃풋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연봉 4천짜리한테 얼마나 완벽한 걸 원하는 거야. 그 연봉 대비 이 회사에서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느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억까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웃긴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그 연봉 줘도 나쁘지 않으니까 연봉 8개씩 받은 거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댓글은 이건데, 오픈CV가 어째서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 이렇게 하면서 추천을 5개나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진짜 팀노바 진짜 개뿔도 모르면서 이런 엉터리로 이런 거를 1억씩 올렸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안드로이드를 25살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40이니까 15년을 했다고요. 모르겠습니까? 안드로이드로 이미 뭐 유명한 어플도 많이 이렇게 그 고객 의뢰를 받아서 했고, 회사에 있을 때도 했었고, 그리고 너무 많이 했죠. 사실 안드로이드는 참 많이 한 플랫폼이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플랫폼인데, 웹도 많이 했지만 안드로이드도 제가 유난히 모바일 쪽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iOS보다 훨씬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사실 제 눈에는 저분 안드로이드 개발자 맞으실까? 아니면 초보 개발자분 같으신데? 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제 구글맵도 사실 안드로이드 전용 라이브러리가 아니에요. 그쵸? 구글 비전도 마찬가지고, 엑소플레이어는 안드로이드에 특화시킨 플레이어긴 하지만 영상 플레이어라는 거는 사실은 엑소플레이어가 아니더라도 이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의존성 있는 오픈소스들은 대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다른 프로젝트, 전혀 다른 플레이어에서도 사용하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웹3j도 마찬가지고요. FFmpeg도 영상 코덱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그냥 동영상 재생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 볼 때도 FFmpeg를 사용하거나 유사 기술을 사용할 확률이 높고요. 여기 들어가는 코덱은 아마 같이 씁니다. 뭐 그런 기술들, 뭐 H264 뭐 이런 기술들이 있죠. 그런 기술 다 쓰고요. 뭐 VP9, VP8 막 이런 기술은 그냥 다 써요. 그리고 오픈CV도 안드로이드 전용 아니에요. 저거는 비전 인식할 때 많이 쓰는 기술이에요. 뭐 눈동자를 찾는다든지 얼굴을 찾는다든지 이럴 때 그냥 쓰는 기술이에요. 그 비포리아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기술들이 이렇게 있는데 왜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라고 썼을까요? 자, 그 이유는 안드로이드에 이식을 해서 제대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안드로이드 개발자분들은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알 수밖에 없죠. 오픈CV 홈페이지를 가보면 안드로이드에 이식하는 그 아주 주요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되게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샘플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댓글에서도 저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은 팀노바 문제 있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분 보면서 이분 찐으로 알고 얘기하네. 이분 말씀하신 거 보시면 공홈에서 패키지 다 제공해 줍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CJJ님이. 맞죠? 있죠. 그렇죠? 오픈CV on Android 이렇게 써있죠. 안드로이드 위에 오픈CV를 올리는 법 해가지고 얼마든지 다양한 프로젝트들이나 예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방법, 만약에 이게 올라온 이게 없다면 NDK 연동으로 포팅 이식해서 쓰기도 합니다. 아는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은 NDK 연동까지 전부 할 줄 아는 거다 하는 어필 포인트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게 안드로이드 NDK라는 겁니다. C랑 C++로 만들어진 그 어떤 라이브러리들은 그냥 이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C랑 C++은 CPU가 동작하는 원리를 CPU 아키텍처라고 하거든요. 구조라고 하는데 이게 제조사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에 맞춰서 C랑 C++은 빌드 컴파일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안드로이드는 자바는 이식성이 좋다 그래서 아키텍처랑 상관없이 자바가 깔려 있고 자바가 어느 정도 JVM이나 이런 애들이 동작시킬 때 도와주는데 C나 C++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전처리해주는 작업을 도와주는 게 이런 도구입니다. 그럼 여기서 전문성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 두 사람들이에요. 이거 한 명은 저고요. 한 분은 이걸 해보신 분이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오픈CV가 어째서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에 있냐고 하는데 모든 게 다 오픈CV랑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제이슨도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건 또 다릅니다. 물론 이제 자바로 이식된 거라서 그냥 뭐 이런 건 되게 쉽게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쓸 수 있는데 FFmpeg도요. 그렇게 따지면 얘도 지적을 해야 돼요. 얘는 그냥 음성 스트리밍, 영상 스트리밍 할 때 그냥 사용하는 거거든. 근데 저거 하면 꽂혔다는 거는 저거밖에 모르시거나 뭐 그런 확률이 되게 높은 분인 거죠. 그리고 애초에 안드로이드 위에서 이걸 올리는 게 이렇게 하나의 스텝으로 있는 것처럼 생각보다 시간이 그래도 뭐 하루 이틀 걸려요. 그리고 이런 경험이 있고 또 그냥 쓰는 게 아니고 튜닝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친구가 이걸 올렸다는 건 현업에서 이거 관련 프로젝트를 할 때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더 채용하는데 우대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에 올리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예를 들어서 웹에서 FFmpeg를 올릴 때는 언어도 다를 거고 동작 원리도 다를 거죠.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게 다르거든요. 웹 브라우저 오픈소스가 깔려 있는데 거기서 호출하는 방식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워낙에 이거 다 찍먹을 했을 거다. 4천짜리한테 그 정도 뭐 찍먹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이 친구 그때 8개 9개씩 붙어서 골라갔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것도 굳이 한 2주도 안 걸렸어. 2주인가 3주밖에 안 걸렸어. 더 계속 봤으면은 오퍼를 막 3, 40개 받았겠죠. 그거는 그냥 시장이 결정한 거예요. 이 친구 괜찮구나라고 시장이 그냥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애초에 그냥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왜 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어린 친구한테 상처를 주고 저 같은 경우도 답답한 것 같아요. 그냥 좀 답답할 때가 되게 많았어. 이때는 너무 답답했어. 그러니까 막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좀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저희가 지금 학생들, 그러니까 팀노바는 그래도 피해를 많이 봤죠. 왜냐면 팀노바에 올 수 있는 학생들이 저런 것만 보면 팀노바 그 엉터리 기술을 위에 올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친구가 아무래도 이 당시엔 신입 지금은 뭐 5, 6년 차 뭐 좀 숙련도 엄청 잘하는 개발자겠지만 이 친구는 이 당시만 해도 신입이고 잘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인데도 이 정도 쓴 거면 잘한 거지. 존나 잘 쓴 거지. 실제로 작품도 되게 잘 만들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 도마뱀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뱀 팀노바 오픈 카페인데 여기에 있는 랩티메이트 이런 곳에서 저 기술을 비슷하게 써요. 이런 기술. 이게 자 HLS나 RTMP나 아까 말한 FFmpeg 이런 기술 다 알아야 돼요. 이런 걸 하려면. 그러니까 앞에 선배들이 저렇게 잘 해줬기 때문에 그 공부하는 노하우들이 서로 그 전파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영상 같은 거 처리하고 이런 기술들이 같이 가는 거죠. 저 때 사용하는 기술이 이 친구들은 한 2년 전쯤에 졸업한 친구들, 여기도 HLS 똑같이 있죠. RTMP 있죠. 근데 저런 거 만들려면 저렇게 많이 필요해요. 안 해본 사람들이 저렇게 떠든다니까요. 여러분 저 경력 21년 차예요.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존나 유치한 건데 어이없는 거지. 저렇게 얘기한 사람이 저보다 경력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저처럼 얼굴 까고 얘기하겠습니까? 왜냐면 저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게 틀려도 익명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만, 잘 몰랐네. 대부분 커뮤니티 다 그래요. 저는 제가 말한 게 틀리면 쪽팔리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란 사람이 얼굴 다 까고 얘기를 하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 있어서 오히려 틀리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제가 대중들을 상대하는 실력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저런 사람들만큼 선동을 잘하진 못해요. 제가 말은 못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강사니까. 근데 문제는 대중들을 선동하는 거는 논리와 이성의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선동을 하는 건 감성의 영역인 거죠.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정서가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저연봉자는 정의롭고 고연봉자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게 깔려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최근에도 되게 많이 느끼는 사례가 좀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부자를 마냥 미워하기가 좀 그런 게, 저도 뭐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한테 갑질 당해본 적도 많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부자들을 되게 공격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아니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100억을 버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소득으로 모든 걸 옮기면 거의 세금이 50억 정도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걔는 너는 100억을 벌었으니까 50억 정도 내도 돼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소득자들 기준으로 보면 만약에 내가 2천만원 1년에 벌었어. 근데 여기에 세금이 1,000만원이라는 소리예요.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거든요. 그럼 50억 내는 사람이, 그니까 뭐 꼴배기 싫을 수 있어. 감성적으로는 싫겠죠. 부자가 나쁜 놈이어야 자기가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근데 그럴 순 있어. 근데 우리가 지성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진국 반열에 든 나라에 든 사람들이잖아. 그 지성인이라면 여러분들이 100억을 벌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50억을 낼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거야. 그런데 다 내잖아요, 부자들이. 그렇게 내서 이거 가지고 복지도 하고 뭐 정부 예산 만들어서 잘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세금만 잘 내도 애국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이랑도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건 사실 정치 영역이라 그냥 모르겠고 네 말은 무조건 틀리고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팀노버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것도 완전 억가거든요. 이거 여기 있는 모든 라이브러리가 공통적인 특성이 다 있어요. 엑소플레이어 제외하고는 거의 그냥 딴 데서도 범용으로 쓰는 건데 이 플랫폼에서 이걸 녹여냈다. 이게 사실은 이 이력서를 볼 줄 알고 안드로이드를 좀 할 줄 아는 사람들한테 핵심 포인트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댓글을 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오픈CV만 봤을 분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그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들끼리는 거짓말하는 거 되게 안 좋아요. 왜냐면 다 까발려져요. 이쪽에서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요 다 압니다. 진짜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또 나도 성격의 문제인 게 좀 직설적이라서 말이, 대신에 이해하긴 편하죠. 제가 하는 말이 좀 이해하긴 편한데, 대신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또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대역 죄인이잖아요. 왜 말을 그렇게 해? 막 이런 거 듣기 제일 좋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렇긴 한데, 막 못 참겠어. 막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말이, 그런 사람들 좀 빡치더라고. 아는 척 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오브젝티브 C를 오브젝트 C래. 뭐 그러면은 자기 iOS 개발 좀 해봤대. 뭐 그런데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스위프트로 하니까. 그러니까 막 오브젝트 C를 저도 좀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저기 죄송한데 오브젝트 C가 아니고 오브젝티브 C거든요.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딴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끝까지 그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뭐 없어요. 딴 거 없어요. 내가 계속 그 얘기 하거든. 그러면 이제 사이 나빠지고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쓰레기일까? 아무튼 그런 경우가 좀 많았어. 그래서 나도 좀 나이가 먹으니까 자아 성찰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을 해야 좀 더 이쁘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민이 많은 이유가 100억을 벌어서, 이 얘기만 하고 그냥 끝낼게요. 100억 번 사람이 세금을 50억을 냈어요. 50억을 내고 이 사람이 자식에게 이제 죽게 돼가지고 이 돈을 자식에게 상속하면 이게 상속세가 한 50%에서 50% 최소 나가니까, 근데 몇 억 이상이면 이 정도 나가요. 그러면은 이제 상속이 25억이 되죠. 그러니까 100억이 25억이 되는 마법. 자식한테 증여했을 때 25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구글이나 이런 나라들이, 구글이 지금은 한국에서 결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 싱가포르에서 됐어요. 왜냐면 싱가포르가 세금 혜택이 좋거든요. 구글은 그랬고 지금 페이스북은 아직도 아일랜드에서 되는 것 같더라고요. 페이스북은 아일랜드에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아일랜드가 뭐 IT 인프라가 좋아서 막 그런 게 아니고 세금 혜택이 좋아서 글로벌 본사들이 아일랜드에 많이 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세 회피처죠 뭐. 그런데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결제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도망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삼성을 마냥 미워할 수가 없는 게, 삼성이 해외 매출이 거의 80%인데 한국에다 일부러 세금을 거기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한 5분의 4 정도? 그러니까 한 80% 정도는 한국에 세금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 빡쳤던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야, 너네 한국에서 유튜브로 돈 벌고 세금은 왜 싱가포르에 내고 미국으로 다 가져가? 왜 한국에는 세금 안 내? 이게 우리 불만이었잖아요. 그런 건데
아마 삼성도 그렇게 욕먹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면 딴 데서 매출 내고 세금을 한국에 끌어와서 한국에 더 많이 내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물론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많이 밀어줬죠. 우리나라 대표 기업으로 많이 밀어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감정의 영역, 재벌은 나쁘다, 이런 식의 감성의 영역이 너무 많이 가져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긴다. 그래서 저는 기술이라는 거를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보실 때 되게 냉정하고 자꾸 막 논리 따지고 뭐 이성적인 검증, 팩트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 보면 되게 저 사람은 좀 인간답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제가 이 기술에 대해서 점검하거나 가이드 주거나 하는 부분이 틀려버리면 이 친구들이 회사 가서 면접을 볼 때 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저도 사실 되게 예민한 사람이고 막, 그래서 저도 긴장할 때가 되게 많아요. 삶이 긴장의 연속이야. 내가 아무래도 공부할 때 학생들 가이드 주거나 지적질 할 때도 내가 알고 지적질을 해야 지적이 정확하고 이 친구들이 나중에 큰 문제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직업병이라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되게 감성적이고 막 이렇게 많은 그 대중들을 선동을 하려면 일단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그러니까 착한 아이 코스프레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아마 좀 더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좀 알겠어. 그래서 사회성이 좀 떨어지긴 하잖아요, INTP들이. 대신에 좀 논리적인 성향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INTP들이 남들보다 유난히 잘하는 분야 중 하나 이제 프로그래밍 쪽이잖아요. 근데 점점 바뀌는 것 같아. 저도 원래 INTP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개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질질 짜고 이래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제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내가 경력이 많아지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게 많으니까, 사실 회사에서 막 울어서 문제 해결하고 이런 되게 유명한 개발자들이 있었어. 그 회사에 내에서. 그런 개발자들은 결국에는 해결하는 거는 하나도 없고, 막 그 뒤에 있는 사람들만 그냥 결국에는 그 똥 치우느라고 막 고생하고, 제가 고생을 많이 하고, 기계안 팀장님도 그 회사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 것들이 많으면은 이게 사람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는 게 아니고 그냥 썩소가 지어져요. 그냥 으이그 하면서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 문제 해결하는 사람은 울 정도의 여유조차도 없어요. 그냥 결국에는 저거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고객사에서 막 화내고 난리 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를 많이 접하다 보면 사람이 어떤 뭐 감정적으로 해결하기보단, 어떻게 하면 이거 빨리 해결하지, 나 빨리 퇴근하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은 논리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가끔 막 울고 그럴 때, 왜 울고 그래?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짜증내요. 막. 운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 나도 진짜 울고 싶다. 네가 왜 이렇게 우는지, 나는 그 우는 게 더 놀랍다. 보통 막 여자애들 중에 막 마음 여린 애들이, 또 이제 F인 애들이 되게 운단 말이야. 남자애들도 가끔 울어요. 막 울컥하고 막 그런 애들 있는데, 근데 요즘은 없는데 옛날에 좀 많았었거든. 되게 1, 2기 때. 그때 제가, 울지마. 문제 아무것도 해결 안 돼. 미치겠어. 나도 울면은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나도 진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 근데 아무튼 이 감성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되게 싫고 그런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한다고 전교 꼴등한테 피해 준 건 없잖아요. 근데 그냥 전교 꼴등이 그냥 공부 안 해서 본인이 그냥 공부 못한 건데 왜 전교 1등을 증오를 하냐고. 그냥 가서 공부하면 되잖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연봉도,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자주 만들고 많은 분들에게 그 팀노바의 어떤 철학 같은 걸 전파를 한 이유가,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어떤 피해의식도 좀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팀노반 이런 식으로 했어요 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사람이라는 게, 이걸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메일을 진짜 저는 10통 이상 받았어요, 지금까지. 정말 그러니까 피해식 없이 딱 이런 어떤 좋은 영향만 받아도 너무 좋거든요. 좋은 기운을 받는 거지. 학생들의 그 고연봉의 기운을 같이 받으면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다 돼요. 근데 막 노력해도 안 된다, 뭐 재능의 영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한계를 정해놓고, 혼자 그냥 못 살고 혼자 침몰하면 되는데, 괜히 잘하는 사람들끼리 막 물들이고 같이 하지 말자고 막 끌고 가려고 그러고 물귀신 마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그걸 믿고 싶지 않을 거예요. 신입이 연봉 7, 8천 받는 거를 내가 인정하면 내 스스로가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 연봉이 더 낮은 개발자분들은. 내가 경력이 더 많은데, 저기, 팀노바 연봉 8천 개발자보다 내가 더 연봉이 낮은 게 말이 됨? 그러면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자괴감에 빠지거나,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는구나, 라는 자괴감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부정하는 방법이 있죠. 아니야, 저거 사귈 거야,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성의 영역이 이해를 못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공감해요. 왜 그런지도 알고, 뇌과학적으로도 왜 그렇게, 어느 부분이 고통을 받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하등 쓸모가 없고, 하등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슬퍼하는 게, 참,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그냥 우리 코드나 한 줄이나 더 짜자. 눈물 흘리면서.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